ADHD가 청각 주의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정리를 해 놓음으로 해서 기억에 어려움이 있는 ADHD가 극복하는 효과도 있는 거지. 그런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를 만드는 게 어려운 학생들은 다른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를 거기에 오답 노트처럼 하나 정도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노트는 자사고 심화반 학생의 노트야. 호당 엄마, 오늘은 노트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 노트 정리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노트 정리를 하려면 손과 눈에 협응이 일어나잖아. 협응은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거든. 그래서 노트 정리가 아주 좋고, 글을 이해하고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기록한다는 거는 굉장히 뇌를 활성화시키거든. 뇌 중에서 특히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거든. 그래서 집중력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와.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거든. 불안하고 잡념이 많이 생길 때 글을 쓰면 잡념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거든. 그리고 노트 정리를 하면 내가 공부를 했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불안함이 좀 해소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뿌듯하지. 그리고 세 번째, ADHD가 청각 주의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정리를 해 놓음으로 해서 기억에 어려움이 있는 ADHD가 극복하는 효과도 있는 거지. 네 번째, 읽고 또 그걸 소리 내어서 한번 말하고 손으로 줍고 이렇게 여러 감각을 이용하며 기억력을 훨씬 높이는 효과도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자습서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을 해도 돼. 그럼 노트 정리를 언제쯤 시작하면 좋으냐 하면, 나는 너한테 5학년 때쯤 노트 정리하는 걸 가르쳐 줬거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가르쳐 보면 한 5학년 즈음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전에는 안 해도 되나요?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노트 정리를 하기에는 그 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빠른 아이는 한 4학년이나 5학년쯤 시작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는 없어. 잘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노트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노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넬 노트하고 마인드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다뤄볼까 해. 코넬 노트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 PPT로 띄운다. 코넬 노트 PPT에 보면 오른쪽에는 그 정리한 것을 쭉 적고 왼쪽에는 그거의 핵심 단어를 적거든. 처음에는 오른쪽 걸 공부를 다 해. 그런데 나중에는 왼쪽에 핵심 단어만 보고 이해되는 거는 넘어가고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다시 오른쪽에 이론을 보면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 있어서는 코넬 노트가 아주 좋거든. 왼쪽에 키워드만 보고 오른쪽 내용을 떠올릴 수 있으면 내가 아는 거라고 봐도 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떠오른다 그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오른쪽을 공부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코넬 노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밑에는 문제를 만들어 두기도 하거든. 그런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성적이 최상위가 아닌 아이들은 문제를 만드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이 노트법의 의미가 다른 거지. 그래서 문제를 만드느라고 너무 많이 시간을 쓰진 않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를 만드는 게 어려운 학생들은 다른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를 거기에 오답 노트처럼 하나 정도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응용하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거죠? 이 노트법은 자사고 심화반에서 공부한 후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받고 명문대를 진학한 학생의 노트야. 한번 참고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올려볼까 해. 그 다음에는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공부한 이 노트법에 대해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줄까 해. 마인드맵을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하는 노트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어. 내가 아는 학생은 고등학교 때도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대학생이 돼서도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거든. 그 학생이 지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한테 마인드맵이 굉장히 잘 맞다는 걸 알고 이걸 잘 활용했던 거지. 마인드맵을 잘 활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들이 이걸 잘 활용한다? 가지를 뻗어내가면서 시각화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창의성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코넬 노트나
보니까 마인드맵이 아닌 희만의 노트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어떤 형식은 없지만 내용에 따라서 노트법을 달리하는 것도 있어. 그것도 한번 띄워서 보여줄게. 이거는 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을 마련한 임금을 가로로 배치를 하고 그 임금의 업적에 관한 내용을 세로로 배치를 했어. 가로와 세로를 보면 이 임금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거지. 그리고 노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어머님들과 학생들도 있기도 해.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프린트를 다 해주는데 굳이 내가 노트 정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노트 정리를 하지 않고서도 잘 외우는 학생들도 있어. 그런데 꼭 노트를 정리해야지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들은 노트 정리를 한 다음에 단권화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를 푼 것 중에 틀린 것을 이 노트에다가 다른 색깔로 다시 표시를 해두고, 보통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는 아이들이 많거든. 결국은 이론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걸 그냥 모른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노트에다가 그걸 잘 표시를 해두고 다시 한번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노트 정리가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거지. 노트 정리를 하고 안 하고는 어머님과 학생의 선택이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데 이 노트 정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호당 엄마. 오늘은 노트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